구두 발소리 이제 여러 명이 오거든요. 사형 집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배강 딱 벌써 방에서 나와갖고 방 딱 문 나오고 뭐다면 벌써 알더라고요. 사형장하고 방에서하고 한참 좀 멀어요. 거기서 알죠 이제. 체념을 하더라고요. 그 대구에서 집행된 김준영 아우스팅. 근데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그 사형수의 관이 딱 내렸는데 어머니가 있었어. 어머니가. 사형제 폐지를 기원하는 이야기 콘서트가 올해로 7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딱딱하고 무겁지 않게 노래와 이야기로 사형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가 이 행사를 해마다 여는 이유입니다. 콘서트의 오래된 안방마님 공지영 작가. 소설 집필을 계기로 시작된 사형수와의 인연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안 변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잘 안 변해요. 아시겠지만. 근데 사형수들이 정말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할 수 있는 한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고, 현재 4명의 사형수가 교정사목에서 주관하는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되어서야 하느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형제들입니다. 오랜 기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성은 신부. 그는 국가가 말하는 형벌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다. 시간이 좀 더디 걸리겠지만. 그 가능성을 저희 형제들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 죽여버리면, 사형을 시켜버리면 교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기 입장이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현재 전 세계 유엔 회원 193개국 중 173개국은 법률상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 존치 국가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22개국에 불과합니다. 이 중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5개 국가의 사형 집행이 전 세계 사형 집행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 흐름은 사형제도 폐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1997년을 마지막으로 1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헌법상 사형이 존재하며 2014년 현재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60여 명에 이릅니다. 실제로 재판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집행을 하는 사람들은 교도관들이거든요. 근데 교도관들은 더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게 자신들이 이제 그 사형수들과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지내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자기 손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내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냐면은 이 두 사람이 화장실을 가도 저녁에도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 가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집행을 시키면 내가 알기로 한 50만 원 나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9명 정도 시키면 450만 원, 그럼 5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그 돈 10원짜리 안 써요. 다 술 먹어버려요. 전부 다. 직원들이 전부 가서 인덕원이 여기 서울구치소 같은데 인덕원 막 직원들이 가서 전체가 가서 다 막 여기저기 다 술 먹어버려요. 돈 그거 자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술 먹어버리지. 지난해 7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김홍일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흉악범죄들.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들썩입니다. 과연 사형을 집행하면 잔혹한 사건들도 그로 인한 희생자들도 줄어들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형제도가 있어야 중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많은 연구 결과에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와 강력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형제가 범죄 억제율에 전혀 관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사형 존치주와 비존치주가 공존하는 미국의 경우가 더욱더 그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사형 존치주보다 사형을 폐지한 주의 살인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형이 범죄 억제력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흔히 중범죄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 분노와 증오 속에서 벌어진 살인의 그 순간, 피의자는 과연 사형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계획된 살인. 대부분의 범인은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보다는 자신은 검거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더 크다고 합니다.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형제가 살인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좀 용서 안 했겠죠. 네. 이제 몇 년 흐르고 나니까 안 되죠. 상식이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사람들 죽인다고 그 사람들 우리 딸들을 살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아무 효과 없어요. 어찌 보면 피해자 가족들이 정말 바라는 거는 그 나의 가족을 죽인 놈이 진짜 내 눈앞에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형시켜서 죽인다? 그거는 이분들에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10년 동안 이제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속죄의 기도예요. 그 안겨드렸던 그 지울 수 없는 고통, 또 상처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덜어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그분들에게 좀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죠. 사형이 집행되어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가족들.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할 뿐 아무런 지원이 없는 국가의 모습에 더욱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 한 구구주의자의 테러로 76명이 희생됐을 때 일부 노르웨이 국민들은 사형제도를 다시금 부활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노르웨이 오슬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Vi er fortsatt rystet over det som traff oss, men vi gir aldri opp våre verdier. Vårt svar er mer demokrati, mer åpenhet og mer humanitet, men aldri naivitet. 복수의 악순환 사형제 대신 종신형 제도로 잘못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관용과 사랑보다는 증오와 복수가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프랑스가 사형제 폐지할 때도 그 전치 여론이 한 60%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테랑 대통령과 그 정치인들이 그 결단을 해가지고 폐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사형제 폐지 여론이 더 높아질 때를 기다릴 수는 없고요. 이제는
그 국회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가을부터는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시선으로 돌아봐야 할 때,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빛으로 이끄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